희망을 향해 달릴 열린 우리의 꿈들 더 빛나게 한국 열린 사이버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 계신가요? 또 나의 자녀는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나의 자녀와 언제 대화를 나누어 보셨나요?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아리송하게 대답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경우에는 자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자녀와 어떻게 정서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을 될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화는 바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 타이밍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듯이 우리 성인도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대화를 하고 싶어서 누구야 수차례 부른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 본인이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부르지 않아도 저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도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화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자녀는 언제 부모와 또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이들은 저도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성향이나 기질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또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나의 자녀를 관찰하고 나의 자녀가 이러할 때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또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째, 아이가 지금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주로 나의 자녀가 언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나요? 혹시 기억이 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물론 아이가 성장하면서 매 순간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펴보았을 때는 주로 아이들은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선생님 또는 부모님을 찾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코칭에서도 내가 코치인 나와 그리고 고객이 만났을 때 먼저 이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말문을 많이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선생님이 학기 초반에 이렇게 만났을 때도 아이가 선생님에게 바로바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건 부모와는 더 마찬가지겠죠. 평소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아이는 엄마에게 별로 사소한 주제라도 부모에게 다가와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평소에 좀 엄마가 많이 아빠가 많이 바빴을 때, 특히 저도 일을 하면서 제가 제 일에 너무 빠져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통화를 하고 있을 때라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 자녀가 쉽게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걸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자녀가 이러할 때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이러한 주제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종일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특히 나의 아이와 좀 집중적으로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특히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요. 특히 아이가 어릴 경우
또 저학년 이렇게 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좀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 호기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른을 찾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부모는 쉽게 자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나 궁금증이 있을 때는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책으로 육아를 많이 했는데요. 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이 책 안에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요. 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녀와 정말 정서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책에 캐릭터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릭터에 대입해서 또는 나의 자녀가 학교 생활이라든지 친구와의 교우 관계를 할 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책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책을 사줬을 때, 이거 뭐야? 하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와 떨어져 있다가 만나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를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학원을 다녀온 이후에는 부모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고 아니면 때로는 좀 속상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랬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속상했어? 어떤 일이 그렇게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부모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대화를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지 이렇게까지 이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굉장히 확장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다가 부모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아이가 부모와 없을 때 경험한 것들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인데요. 보통은 이제 아이가 분리수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들어가서 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잠시 침실에 같이 침대 위에서 또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소파 위에서라든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늦게 이제 퇴근하시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었는지 또는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녀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간단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좀 기분 좋은 설레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의 자녀가 특히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코칭에서도 코칭을 할 때 이 환경 조성,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와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금 멀리 두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면 끄고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나의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더 활발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더 오래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의 감정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일 때도 있겠죠. 때로는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부모가 계속해서 나와 지금 이야기를 하자,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봐 이렇게 내가 다그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자녀는 마음의 문을 좀 닫게 되고 더 이야기를 안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엄마가 여기 있으니 아니면 부모님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지금 너가 왜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지 이런 기분인지 너무 궁금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던져 놓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혼자 생각하고 시간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와서 나에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너무 아까는 궁금했는데,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감정이 왜 그랬는지 알겠어. 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주제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좀 어려움을 겪었거나 아니면 좀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겼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경험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신났을 때 때로는 뭐 학교에서나 학원 이런 데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했는데 내가 너무 잘했거나 그 성취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나의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구나 아니면 너무 뿌듯해하고 있구나 너무 신나는구나 이런 것들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때로는 조금 기다려주거나 때로는 지금 물어봄으로써 나의 아이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코칭에서 제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과의 이런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할 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의 아이가 왜 힘든 부분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라고 이렇게 속상해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좀 아이의 마음을 열어야겠다. 아이가 나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엄마에게는 또 부모님에게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신뢰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을 때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언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자녀의 감정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꿈과 행복이 공존해 안 되는 건 없어 절대 너를 믿고 도전을 해 한국열린사이버대